앞으로 엄마를 돌보기 싫어서 엄마를 아이와 함께 데려가는 남편의 이기적인 이혼 요구에 인생에서 가장 격렬한 분노를 느꼈지만 이제부터 최고의 삶이 보장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기쁩니다. 제 이름은 낸시이고 50세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완전한 기술 초보자로서 누군가가 현명한 여자처럼 말하는 요점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농담 아니고 돈 오래 살고 싶지만 노후를 대비해 아무리 저축해도 부족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때 재무설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리서가 고등학교를 시작하고 비용이 증가하면서 내 남편 앨릭스와 리서, 우리 딸은 3명의 가족으로 앨릭스의 이미 적당한 급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다이어 스트레이츠에서 우리 가게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하다 마침내 일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다고 결심했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니 나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앨릭스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리서가 소파에 나른하게 누워있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녀의 과외 활동으로 인해 그의 옷은 소파 전체에 흩어져 있었고 어떤 이유인지 부엌 싱크대에는 사용한 잔 2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설거지를 원하지 않으면 적어도 그는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었고 나는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빨래를 바구니에 가져가면 고마울 텐데 알렉스에 대한 끝없는 불만이 벅차올랐지만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억누르며 결혼하고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알았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결국 우리 둘 다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희망적인 생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나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남편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그 사람은 주말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은 놀러 나가고 나는 남고 집안일을 돌보고 그 사람이 월급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관대할 수도 있겠지. 가족은 있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저축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금세 최고조에 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아채기를 바랐던 저도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집에 일찍 들어오거나 주말에 집안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대답이 이랬지? 알겠습니다. 가정부를 고용하자 돈이 있으면 깜짝 놀랐어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일을 시작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대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도와주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아니 저는 단지 어울리지 않을 뿐입니다. 집안일은 꼭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야지 안 잘라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 불가능해. 그 이후에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은 불가능에 대한 입장이 확고했고 우리는 고용해야 해 알렉스의 이기심에 인내심을 잃어도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사도우미 알렉스가 집에 늦게 올 줄 알았는데 다음날 큰 싸움을 벌이고 갑자기 어머니와 함께 돌아왔다. 오늘 그는 리서와 나를 둘 다 남겨두고 어리둥절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왼손에 여행 가방을 들고 계시면서 이사하는 것이 농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집안일은 엄마가 도와줄게 절대 불가능하지 않아 제니퍼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어 알렉스는 에어비브 브레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니퍼 앞에서 그 말을 삼켰다. 물론 남편이 2년 전쯤 세상을 떠났고 제니퍼가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여기로 오게 된 그녀는 여전히 힘들다. 제니퍼가 아들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도 동의했다는 게 놀랍다. 리사와 낸시가 제니퍼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 말할 필요도 없이 불안감이 나를 덮쳐 잠재적인 문제를 암시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 앞으로 양조가 시작되었다. 스트레스에 압도당하기 위해 앨릭스는 항상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방식을 바꾸지 않고 주말마다 계속 혼자 나갔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지만 리서처럼 자라면서 그런 순간은 점점 드물어졌고 제니퍼는 낸시와 같았습니다. 당신은 빨래를 정말 잘 못해요. 비켜서 제대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당신의 요리는
양념이 너무 심하고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대신 요리를 맡아주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엄청나게 비난을 퍼붓고 오히려 자기가 직접 사온 간식을 건네주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으니까 먹으라고 하는 게는 정말 자기 중심이 잡혀 있고 매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간식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탕이 저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제 집과 직장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보는 두꺼운 책들 사이에서 사진 한 묶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알렉스와 이상한 여자가 키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목에 손을 얹고 있었고 그들은 그와 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진에는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알렉스가 그녀를 주말뿐만 아니라 근무일에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그의 월급이 꾸준히 감소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나는 불만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결혼은 그런 식이며 나는 여전히 그를 남편이자 연인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 딸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발견한 곳에 다시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바닥에 앉아 그 사람과 서로 껴안고 있는 저 여자의 사진을 쳐다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뭐예요? 리사가 열린 문으로 다가오자 리사의 목소리가 깜짝 놀랐다. 아,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됐는데 이미 너무 늦었어. 이게 뭐야. 리사 할 말을 생각해내려 애쓰는데도 뭐라고 말해야 하지? 마치 내가 불성실한 사람처럼 어색한 기분에 말문이 막혔다. 나는 리사가 사진을 바닥에 던지고 방을 나갔다는 말만 하고 딸아이에게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아버지의 외도에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말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내가 알렉스와 맞서기 위한 적절한 순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혼합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진에 대해 학교에서 리사가 체육 시간에 복통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회사로 달려가 집에서 약을 먹인 후 복통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리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건들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어제 일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그녀는 침묵을 지켰어요. 침묵을 지키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그녀가 말해주기를 기다렸어요. 조금 있다가 이혼 안 할 건가요? 가늘고 살짝 목이 막힌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침묵해야 할 차례라서 갑자기 아직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여유가 없어요. 앞으로 리서의 교육을 지원할 자금 우선 내 감정에 따라 서둘러 이혼하는 것이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우리가 이혼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지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돼. 내 대답이 나 자신에게도 얼마나 모호하고 비겁하게 들렸는지는 인정해. 그냥 이혼해. 엄마는 일도 빼먹고 바람도 피워도 충분해. 엄마는 일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우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 역겨워요. 불륜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도록 힘들었던 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었는데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다는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지만 우리가 울거나 웃어도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순간부터 리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2달 후 우리가 단둘이 있을 때 나는 알렉스에게 그의 불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부인했지만 알렉스와 그의 여주인이 운전하는 특정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자 침묵했습니다. 알렉스 사무실에서 가까운 동네에 있는 그늘진 모텔 사진은 모두 과거 날짜라서 알렉스가 지금쯤 헤어졌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달 동안 그에게 들키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일이 훨씬 편해진다는 걸 알면서 이혼하자
그는 다리를 꼬고 큰 한숨을 쉬며 오만한 태도로 나를 향해 돌아섰다. 앞으로는 간병인 하기 싫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리사와 함께 줄게.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이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엄마와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것이며 엄마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이기 때문에 엄마와 가끔 만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나는 그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전례 없는 강한 증오심을 느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확인했으므로 그가 말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기꺼이 돈을 낸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요. 내 여주인은 돈이 있고 내가 이혼하겠다고 말하면 그녀가 돈을 낸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 셋은 떠날 거예요. 이 집은 너를 위한 집이라고 대답해서 이혼했고 리사와 제니퍼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새로운 최고의 삶을 시작했다. 실제로 우리 중 3명은 엘릭스가 우리를 쫓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엘릭스와 그의 여주인 사이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고 원래 우리와 함께 살기 전에 아들의 불륜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엘릭스가 알 수 없는 사람과 팔짱을 끼고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한 여성이 아들 알렉스를 만나기 위해 우리 집으로 이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도시에서 아들을 만나면서 그녀가 오해를 받아 해고될까 두려워 그와 맞설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녀의 동거의 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를 찾을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니퍼는 기꺼이 우리와 함께 살기로 동의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집안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돕는 대신 끊임없이 불평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이 극도로 긴장하는 유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는 심하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종종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실수를 하여 나의 무능함을 불평하면서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양념이 너무 강해서 아직도 매일 저녁을 직접 만드신다 간식이 지겹다고 하면서도 조금씩만 먹게 되었는데 그 간식이 제가 가장 좋아했던 간식이었어요. 결혼 전 제니퍼를 처음 만났을 때 돌아보면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나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고 그 이후로 엘릭스는 고향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일할 필요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제니퍼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알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웠어요.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그녀는 리서와 나 사이의 대화에서 우리가 엘릭스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추론하는 어색하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했고 우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니퍼가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그녀는 아들에 대해 더 이상 감정을 갖지 않도록 그녀를 쫓아낼 것입니다. 그녀가 제 전남편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제니퍼의 지원을 받는 우리 딸에게 사랑하는 할머니라는 사실은 매우 안심이 되고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쫓겨날 경우를 대비해 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역 근처에 편리하게 새로 지은 초고층 콘도입니다. 게다가 제니퍼는 송금을 요구하며 악당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렉스는 전처가 나를 돌봐주길 바라는 불합리한 조건을 참아야 했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참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지금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릭스와 그의 여주인으로부터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로 생활하고 심지어 송금까지 받는 고층 콘도 리서는 이혼 이후로 우리의 생활 수준이 실제로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의 배려 덕분에 우리는 리서가 갖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바꾸려고 했고 그녀는 우리의 고층 콘도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반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알렉스의 사건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에 분명히 감격했습니다. 리서는 이제 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우리 단지에 있는 실내 수영장을 매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바보입니다. 아들 낳는 게 괴로웠는데 지금은 그 어리석음이 고맙다. 제니퍼는 웃으며 말했다.
자기도 근처 고층 빌딩에 인기 있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친구들도 리사에게 전화 사용법도 배우고 게임도 즐기고 그녀의 새로운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그녀는 여전히 모든 집안일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맡기면 마침내 그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해냅니다. 그녀는 나에게 너무 친절하다. 우리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어 근무 시간을 줄이고 개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여기로 이사 온 이후로 제니퍼와 함께 체육관에 가기도 시작했다. 어느 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있는 동안 조금 더 젊어졌을 때 앨릭스는 그의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우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니퍼는 이미 그녀로부터 상속을 받기 위해 그녀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송금을 원하기 때문에 인연을 끊지 않겠다고 모른 척했지만 실제로 그는 한 번도 그의 엄마를 방문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가 제니퍼에게 적어도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제니퍼가 이사할 때까지 살던 죽은 집에 모이기로 했고 일주일 후 알렉스는 이혼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도 예정대로 부모님 집에 도착했어요. 헤가드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다 리사가 그 날카로움에 깜짝 놀라며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현재 상황을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혼 후 놓치지 않고 결혼할 생각이었다. 리서가 물었던 비트는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여자입니다. 딸에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분명히 어색했지만 그는 얼굴을 찡그린 채 확인했습니다. 리서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H로 팔을 교차시켜 그를 눈에 띄게 불편하고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좀 여성스럽지는 않지만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같이 살자고 몇 번을 말해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다. 이번 달 초부터 나는 그녀와 전혀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리사와 제니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서 아빠. 너무 구식이야. 당신은 재혼을 암시했지만 그녀가 완전히 거부했음에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냥 내 편에선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부끄러워. 정말 알렉스 이제 두 사람의 말로 샌드백은 그들의 가혹한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반박할 의지를 잃은 것 같았다. 그녀가 나와 결혼했다면 그녀를 용서하기 위해 그의 눈물을 흘리는 질문은 우리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우리 모두의 큰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웃음이 멈출 수 없습니다. 배가 심각하게 아프다.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 있습니까? 아빠는 정확히 믿을 수 없습니다. 쓸모없는 남편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재혼을 하든 부모로서 그런 어리석은 아들을 놓아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육사가 모두의 말장난을 받고 제대로 관리해준다면 안심이 된다. 우리 세 명은 모든 방향에서 말문이 막혔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여주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진정으로 믿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버림받은 유일한 이유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집에 들이닥쳤는데 오른쪽에 남자가 있었어요. 리서가 제니퍼에게 말했고 저는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앨릭스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쳐다보며 우리에게 묻자 그의 입술은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리서는 마치 그녀가 그런 것처럼 웃었습니다. 새 장난감을 발견하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빠를 위한 충격적인 게시. 리사는 농담을 끊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그녀는 결혼했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그 순간 알렉스는 얼어붙었고 마치 화석으로 변할 것처럼 영혼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저 말 듣고 계시나요? 아빠 말도 안 돼요. 리사 가혹한 현실을 고려하면 아마 마음속으로 그녀와 함께 환상적인 데이트에서 길을 잃었을 거예요. 그의 판타지 데이트에 다른 남자가 나타나면 우습죠. 할머니와 엄마는 무자비해요. 당신은 바로 당신이에요. 여기서 가장 가혹한 사람은 우리 웃음에 화를 냈고 그는 현실로 돌아온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나는 빨리 반박했고 잘 묻지 않았습니다. 어서 엄마 웃기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리사 우리는 하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제가 실수에 대해 웃고 있는 것을 바로 보고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피곤해서 우리와 직접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도 그의 중얼거림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다음번에는 더 나은 행운을 빌어요. 웅크리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우리 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때요? 인생은 어떻게 시작하세요? 제발 스스로 가세요. 지나치게 낙천적인 제안에 내 솔직한 대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됐어요. 그 집의 외로움은 견딜 수 없어요. 나는 그랬어요. 정신이 나갔으니 제발 다시 시작하세요. 그는 필사적으로 간청했지만 리서는 분명히 감동받지 않은 채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 대걸레 손잡이로 재미있게 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서가 해변에서 시 말미잘을 찾아 신나게 찌르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막대기를 들고 찔린 세모네와 꼭 닮았다는 건 안 비밀. 그렇다면 최소한 위자료와 양육비만은 쉬게 해주세요. 나는 그녀에게 충당하겠다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저축한 돈 걱정 없이 쓰고 있었지만 더 이상 돈을 낼 여유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을 갚을 때까지 알림 편지라는 러브레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말이 그를 매달리게 만들 경우 압류 형태의 놀라움을 기대할 것입니다. 패배한 그의 머리 제니퍼는 농담으로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당신의 건강한 두 장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엄마는 제 상속 재산을 미리 저에게 물려주실 수 있나요? 이 멍청한 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알렉스의 제안에 제니퍼는 그날 가장 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상속 재산은 50년 된 이 오래된 집이고 제가 현재 집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했던 상속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난 이제 완전히 파산했고 새 집은 낸시와 리사에게 간다고 확실히 말했고 농담이 아니군요. 이 집은 중고이고 별로 좋지 않은 땅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았어요. 나머지는 내 목이야 바보야. 아니 내 아들아 아빠 또 보자. 아이 양육비만 갚으면 계속 아빠라고 부를게. 그리고 뒤처지면 내 위자료도 잊지 마. 알림 편지는 어떤 위로도 하지 않고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멍청한 알렉스에게 위로를 제공하는 사람 없이 그를 오래된 집에 멍하니 서 있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을 남겨두고 결국 알렉스는 어떻게든 그의 여주인과 연락을 취했지만 비난을 받았습니다. 장난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버림받았으니 교제에 대한 절박함이 예상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와 화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우리 셋 모두에게 놀림을 받고 거절당했습니다. 마침내 시도를 중단할 때까지 제니퍼는 우리가 그 집을 공평하게 만들면 농담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힘든 시간을 주기 위해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불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그를 우리 장난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도 우리가 두려워할까봐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불했습니다. 특히 리서가 남자가 다른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언급했을 때 돈을 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앨릭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엉덩이를 꽉 쥐고 몸을 떨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 리서는 성공적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지금은 메이크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